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벌여온 검찰이 3개월 수사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박영준, 이영호가 사찰을 지휘 감독했다고 결론 냈지만 실질적으로 그 윗선은 없다고 결론지어 부실 수사의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불법 사찰 사례 가운데 이용훈 전 대법원장,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유력 인사들도 사찰 대상이었던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정보 수집 차원의 수준이어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자, 이동윤 차장, 이제 네. 검찰이 어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제 새로 드러난 사실도 있죠. 우선 검찰의 발표 내용 중에 주요 내용 한번 정리하고 시작할까요? 예, 검찰이 어제 발표한 내용 중에 핵심은 그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의 그 서버를 분석한 결과 500건의 문건이 발견이 되는데 그 자료에는 상당수 사찰 흔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불법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은 단 3건이었다라는 게 검찰의 발표였습니다. 그 이외에 국민적인 관심을 모았던 윗선이 누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가 없다라고 검찰 수사 결과를 발표해서 국민적인 의혹만 더 키운 셈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불법 사찰에 대해서는 박영준 전 국무처장,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증거를 없애라라고 지시한 것은 이영호 전 비서관이다. 네. 이렇게 해서 몸통이 결국은 정말 몸통이었다. 이런 결론을 낸 거잖아요. 맞습니다. 스스로 몸통이라고 주장했는데 알고 보니 정말 몸통이다. 그걸 납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부 차원의 국무총리실 차원의 그 불법 사찰이 진행이 됐는데 네. 그 몸통 그 최고위층은 박영준 전 국무차장이고 그 중간에서 역할을 했던 것은 이인규 공직윤리 지원관 그리고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중간 보고책을 맡았고요. 그다음에 진경락 총리실 기획총괄과장과 이번에 이 사건을 폭로했었죠. 장진수 전 주무관이 실무 업무를 맡았다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헷갈리긴 하는데 결국 지금 가장 밝혀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핵심은 민정수석실의 개입 여부죠. 맞습니다. 네. 그 민정수석실에서 과연 이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았느냐 내지는 그 윗선으로 보고가 올라갔느냐가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수사 목표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밝혀낸 바가 없습니다. 예. 그 이용호 전 고용노동 비서관이 전에 이제 처음에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 뭐냐면 내가 몸통이다 그랬습니다. 라고 주장해서 그때 당시에도 저 사람이 몸통이겠냐고 근데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이 정도 선에서 맞춰진 거예요. 그나마 하나 좀 드러난 게 있다면 박영준 전 국무차장이 같이 돼 있다는 그 하나 정도 드러난 거죠. 역시 청와대 밖에 있는 사람이죠. 맞습니다. 그 박영준 전 차관이 그 개입했다는 시점도 보면 그 스스로 밝혔듯이 야인 시절에 내가 야인 시절인데 무슨 그 사찰에 개입했느냐라고 밝혔던 2008년 중간입니다. 2008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점으로 봤을 때는 그 정권의 실세인 박 차관이 야인 시절에 과연 그 개인 혼자서만 이런 보고를 받고 혼자 이 정보를 지시하고 받았을까라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네, 그 배우를 밝히는데 어떻게 보면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5천만 원 관봉 형태의 네. 돈다발이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밝혀내지 못하고 그 장인의 돈이었다라는 주장을 깨지를 못한 거죠. 예, 장진수 전 주무관이 올해 3월 달에 네.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면서 이제 밝혀졌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 관봉이라고 하면 그 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돈을 보내주면서 네. 밀봉하는 그 띠지에 찍은 도장을 말합니다. 네. 일반 시중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인들은 이런 관봉 형태의 돈을 만져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 정권 청와대에서 이 돈이 나온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샀던 네. 대목인데 이 돈을 누가 주었느냐 하니까 그 유충렬 전 총리실 공직 복무관이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돈을 건네게 됐는데요. 유충렬 전 총리실 공직 복무관은 이 돈을 어떻게 마련했냐는 그 의혹에 대해서 처음에는 직원들이 십시일반 마련해서 십시일반 걷어서 만들었다라고 네. 했다가 나중에는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진술을 했다가 마지막에는 돌아가신 장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말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지만 검찰에서는 그의 말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불법 사실을 밝힐 수 없었다라고 하는 선에서 끝내고 말았습니다. 예, 각종 이제 보고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제 VIP께 이제 보고를 했다라는 이제 표현인데 그렇게 뭐 청와대에서 VIP라는 건 결국 이제 대통령을 이르는 말인데 이제 정책실장 두 분도 이제 서면 조사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제 그
그 이상의 선은 없다. 그 이명박 대통령까지 보고가 안 됐다라는 쪽에서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그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문건 중에는 진경락 그 기획총괄 과장 이번 사건의 핵심이고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요. 이 진경락 과장이 만든 2008년도의 그 문건을 보면 이런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VIP께 1심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선을 통해 총괄 지휘한다. 또 지원관실과 BH 청와대를 지칭하죠. BH 비선 라인 그리고 VIP로 통한다. 라고 하는 이 조직 체계도까지 그려놓고 있던 문건이 발견이 됐는데요. 이런 점으로 보면은 비선 라인이 청와대, 즉 대통령을 지칭하고 있는 VIP에게 이런 그 사찰 내용이 보고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는데 검찰에서는 이 부분 역시 확인된 바가 없다라고 밝히면서 수사 결과를 이렇게 종결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꼬리 자르기라는 의혹만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1차 수사 때도 밝혀내지 못했던 부분을 조금 밝혀내긴 했지만 1차 수사가 그러면 그만큼 또 1차 처음부터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 이런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검찰은. 맞습니다. 이번에도 또 이런 미흡한 의혹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뭐 야권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계속 공세를 취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야권뿐 아니라 여당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건 인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이제 대선을 앞두고 네. 이명박 청와대와의 차별화 이것도 적지 않게 관심을 갖고 있는 화두인데 그런 톤의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 검찰의 수사 결과는 존중한다고 말했지만 몸통이라고 밝힌 수사 결과에 대해서 그 국민들의 대체적으로 그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톤의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차장. 말씀하십시오. 네. 그 검찰이 밝힌 내용 중에 보면 추가로 이제 3건인가지 밝혀냈다고 됐는데 네. 그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죠. 예, 3건은 그 박영준 그 국무차장과 이영호 고용노사 비서관 이 2명이 개인적으로 저지른 불법 행위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특정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공사를 따낼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2사람이 받았는데 오히려 그 경쟁업체들이 선정이 되고 자기들이 밀었던 업체가 탈락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을 제대로 했는지 알아보겠다면서 자기 그 공조직을 동원해서 해당 자치단체를 사찰을 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이 3건 모두 다 불법으로 확인이 돼서 이미 구속되어 있는 그 박 전 차관에 대해서는 추가로 기소가 적용이 됐습니다. 예. 그거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을 보면 소소한 느낌이 좀 드는데 그 새로 나온 내용 중에 보니까 이영훈 전 당시에 그 대법원장, 그다음에 이건희 회장, 또 신격호 회장 뭐 이런 분들 광범위하게 그 이름이 거론되는 것 같아요. 네, 500건의 문건을 일일이 다 살펴보니까 그 정치인은 물론이고요. 그 재계 거물급 인사 그리고 심지어 이용훈 전 대법원장까지 이 동향이 파악이 되고 있어서 이것이 모두 다 불법 사찰이 아니냐는 의혹을 또 사게 됐는데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그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느냐입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는 법적으로 공직자들에 대한 그 동향 파악은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분들에 대한 것들은 몰라도 민간인들에 대한 부분이 있었느냐가 핵심인데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요. 공직자 중에서 경찰 고위 간부의 경우에 동생이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뒤를 봐준 거 아니냐. 또 내지는 국세청 고위 관료 중에서는 그 골프를 자주 치면서 인사청탁을 하고 돌아다닌다. 또 공기업 대표 중에는 직원들의 불만이 많은데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동향들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청와대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이외에 시민단체 간부나 방송인 그다음에 종교단체 인사들까지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이게 좀 지나친 일이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데 그 자체에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뭐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를 하는데 사법부의 대법원 이런 데서도 이번에 성명을 냈죠? 의견을 발표했죠? 대법원에서 곧바로 성명을 그렇죠. 냈습니다. 그럴 만한 사안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행정부 쪽에서 사법부를 감찰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그렇죠. 근데 그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당연히 그렇습니다.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네. 그 사법부의 독립은 나라의 근간을 지키는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그 사법부의 수장의 동향에 대해서라도 이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행정기관에서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는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례적으로 대법원이 즉각적인 성명을 발표하게 된 겁니다. 예, 김정은 차장. 네. 그 청와대는 이제 뭐 이 2차례나 이제 성명서를 발표했죠. 이제 뭐 유고문이다 이런 취지인데 네. 그 청와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어제도 박정화 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냈습니다.
두 문장, 아주 간단한 문장이었는데 청와대 관련됐던 사람이 이 불법 사찰에 관여된 점 송구하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일요일 날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땅 매입과 관련해서 그때도 사과를 냈는데 두 번 공통점은 모두 서면 브리핑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렇게 큰 사안을 서면으로 그렇게 하나요? 보통 이렇게 이렇게 대면으로 직접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저께 저희들도 이제 청와대 측에 그런 질문을 했는데 네. 저 구구절절히 변명하지 않겠다. 잘못했다는 점, 뼈 아프게 반성한다는 점은 분명한데 다만 이제 서면 브리핑을 하게 되면은 기자들로부터 추가적인 질문을 좀 받지 않기 때문에 청와대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러저러하게 퍼져나가는 걸 좀 막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게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겠다는 게 잘못을 내가 다 인정하고 잘못했다라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뜻에서 겸손 모드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일일이 잘못한 게 없으니까 뭐 굳이 일일이 변명하고 싶지 않다. 이런 자세인지 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런 지적에 청와대는 뭐 가슴 아파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던 말씀만 드리겠다. 정말 면목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했습니다. 예. 그 정치권에서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 잠깐 했었습니다만 이제 여야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데 특히 네. 이제 그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뭐 특검으로 하자라는 하는데 좀 특검하고 국정조사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모두 다 진실 규명을 위해 한 발 더 다가가겠다는 노력이 하나인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효과가 좀 차이가 네. 있는데요. 국정조사를 하면 정부에게 자료를 요구하고 관련된 증인이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청문회를 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뢰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TV 생중계가 되고 의원들은 그 문제, 이 TV 카메라 앞에서 호통도 치고 자료도 흔들고 해서 지명도를 한껏 올리면서 집권당의 또 청와대의 문제점을 한껏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질타는 티도 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새누리당으로서는 이제 최악의 상황이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결사 반대하는 거고요. 반면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 수사니까 그 자료 요청을 통해 진술을 통해 그 실체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논리이고 또 하나는 이제 특검도 그 검찰 조직이 되기 때문에 그 통제된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사가 나오는 양이나 이런 점에서 좀 그 절제나 통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국민들의 관심을 과다하게 끌도록 하지는 않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는 점에서는 새누리당은 특검을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예.